자, 이제 북한 내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북한이 지금 한반도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예. 나섰거든요. 이 조 박사님은 김정은이 민족의 반역자임을 네. 김정은이 선언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왜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것을 폐기하고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예. 네. 전쟁 관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통일 방안, 평화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고 그것을 위한 우리 사회 내외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 연방으로 우리를 흡수하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 친북 좌경 세력들이 이 영향력을 확산해서 북한 중심의 통일한다. 이 방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방안은 누가 봐도 이미 실효성이 떨어졌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과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불안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8년, 19년 이 실패한 이후에 북한은 헤어질 결심이 확실한 것 같다. 그 완전히 다른 나라로 북한 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방어적 차원의 이국가론이다. 공사적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 네. 김정은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데에는 첫 번째 방어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한류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제 남한에 대해서 적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고 오빠라든가 이제 북한을 사용하지 않던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고 이걸 보면서 지금 북한이 4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층의 이제 의식이 변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딸 세대 체제 유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 요인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의 말 중에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유사시 대남평정 그게 이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두국가론에서 지금 뭐 북한이 뭐 장벽을 쌓고 이제 그러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추구하지만 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로 아예 남한을 평정시키겠다라고 한 그게 저는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 파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 어떤 군사 강국을 추구하는 군국주의적 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서 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것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북한이 최근 그 화성 19형 발사에 지금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의 앞선 이 기술을 지금 이 그 전수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 북한의 핵 고도화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이미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고요. 네. 전술핵. 그러니까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은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을 향한 ICBM 능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계속 고각 발사하고 정상적도 발사 안 해봤고 재진입도 안 했고 다탄두도 본격적인 시험은 안 해봤거든요. 또 러시아 지구 역사상 ICBM이나 핵기술과 같은 기술을 통째로 넘겨준 사례가 없고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줘도 못 먹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영국,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오커스를 동맹을 체결했지만 202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이 2030년 중반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위협받는 건 뭐냐면 오히려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입니다. 우리가 월남전 파병 이후에 M1이 M16 소총으로 바뀌었고요. 69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팬텀 1개 대대를 무상 임대받아서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게 더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인민군의 현대화.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전에 숙달된 인민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지. 우린 자꾸 ICBM이나 핵에 착시가 있는데 이미 한반도는 북핵 공격 능력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까지 북한이 확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열세에 놓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현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위, 북한은 세계에서 한 34위, 36위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과거에 제시했던 목표가 하나하나 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ICBM 그리고 이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핵잠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북한이 제시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김정은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또 러시아는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자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았지만은 그 러시아는 인도에 핵잠수함도 대여했잖아요. 북한 핵잠수함 대여할 수도 있죠.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희생이 되고 계속 그 김정은이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이제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호주랑 비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북한이 이미 중형급 잠수함 뭐 20척 정도, 20여 척 정도 갖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브라질도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그 이제 계속 지연됐던 거는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이제 잔악계나 어떤 군사력 강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국가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민주국가하고 이제 북한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남북 간 대화 채널이 거의 다 단절이 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 당국이 군사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이 우리를 최대의 적국으로 간주했거든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포로 교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군사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원하지 않는 강요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인기가 서로 오고 가고 있고 쓰레기 풍선과 전단 풍선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북한도 충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원치 않는 촉발 요인에 의해서 충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군사 채널을 열고 긴장 관리에 남북이 양측이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정부도 나서야 될 문제고 북한 당국에도 촉구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북한 당국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 파병까지 했다 그러면 충돌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뒤로 뭐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러시아 파병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오히려 당국 회담 또는 군사 회담을 통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했고 과거 조국통일연구원도 대적연구원 이렇게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뭐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조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의미 있는 정보가 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전단을 통해서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정교화되고 북한을 좀 덜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그거 해야지. 뭐 김정은을 뭐 살인마라든가 이런 좀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봉기를 촉구하는 이런 대북 전단 가지고는 이제 남북 관계만 악화시키지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고 고물풍선이 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러면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걸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이 계속 불안에 떨게 하고 그게 또 투자 위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따져서 이거는 정부가 자제하고 좀 자제시키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크게 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다시 또 그런 변화된 말씀은 다시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